쌍대자는 현 반금시 반사년 육가망촌에서 요하와 분리됩니다. 즉, 요하의 하류부가 두 개의 물줄기로 나뉘어서 바다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만약 이 쌍대자하가 본래부터 존재한 하천이라면 이 지역의 요동군 속현 비정과 여러 관계사에 대한 그 논점과 내용의 양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본래의 요하 물줄기는 앞서 16세기부터 1900년까지의 역대 고지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본래 요중현을 관통하여서 우가방진, 고력선, 당막체진, 고타진이 범주한 파란색 지역을 지나면서 호나를 받아들였습니다. 호나를 받아들이던 위치도 고력선과 당마체진 일대에서 우가방진과 고타진 선상으로 이동하였다가 1900년에 제작된 명대 요동변장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세기에는 서쪽으로 꺾여서 저 파란색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지금과 같은 물길에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쌍대자를 제외한 육간방의 남부 구간은 본래 유하가 요하에 들어오던 하류부 구간에 해당합니다. 유하의 요하 합류처는 현 반금시와 태안현 지역의 남북을 오가면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지금의 신민시에서 요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유하의 하류부 구간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온 요하가 먹어치운 것이고 쌍대자가 본래부터 존재한 하천이라 할지라도 늦어도 근세 이전까지는 요하와 관계가 없는 하천인 셈이 됩니다. 이 쌍대자하의 존재는 많은 제야 연구자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물줄기를 대요수의 하류부로 확신하고서 이것이 반금만에서 대릉하와 만났다는 것이죠. 반금만 지역이 지금 무트로 보이지만 실상은 거대 습지와 뻘이고 이름 그대로 20세기 초까지 대릉하 삼각주와 요하 삼각주 사이에 끼어 있는 해구, 즉 만이었으며 대릉하 삼각주의 성장으로 인한 대릉하 이폐부 해안선 전진을 고려하면 저 2000년 전에는 지금 쌍대자하가 그때에도 존재했다 하여도 바다에 막혀서 대릉하와 서로 만날 수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해도 통하지가 않더군요. 이를 제야 연구자들이 대릉하가 본래 쌍대자로 흘러들던 옛 물줄기라고 가리키는 것도 사실은 반금만 습지에서 물을 빼내서 바다로 보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여러 수로 물길입니다. 설사 대릉하 하류가 지금보다 동북쪽으로 흘렀다 하여도 그 도달하는 곳은 바다이지 쌍대자하가 아니어서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광대한 반금만 습지는 20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이며 그 전에 저 지역은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여도 여양으로 흘렀다, 또 어떤 분은 의무로산을 넘어서 흘렀다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분들까지 실제 존재하고 이 분들의 이러한 주장에 일반 탐문자들이 쉽게 현혹되고 있어서 쌍대자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이런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쌍대자하는 과연 과거부터 존재한 물길일까요? 쌍대자하의 정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간방에서 반근만에 이르는 쌍대자하의 길이는 해성하나 탕하의 길이에 준하는 길이로서 쌍대자하 단독으로만 봐도 비교적 큰 하천입니다. 지도를 그릴 때 생략하고 넘어갈 정도로 작은 하천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고지도에서 쌍대자하가 관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쌍대자하를 표시한 고지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1562년에 나온 주의 도편에 수록되어 있는 요양총도입니다. 여기서 3차관에서 유화로 들어오는 그 좌측에 있는 하천은 지금의 쌍대자가 아니라 류화입니다. 지난 추리도의 대요수와 소요수 영상에서 수경주의 백랑수와 대요수가 연결된다 한 그 기술은 현 북표현의 북쪽에서 대릉하로 들어오는 한 지류인 망우하와 류하가 그 바란초가 인접한 것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했거나 일부러 연결되어 있다고 왜곡한 데에서 따른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요대현과 요양현 등을 검토하면서 고지도에서 현 신민시 인근에서 요하에 들어가는 류하가 시대에 따라서 태안현과 반금시 지역까지 내려와서 요하에 들어갔음을 역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여하튼 주의도편 요양총도에는 쌍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565년에 나온 전효지에 수록된 전효총도입니다. 역시 쌍대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577년에 나온 도서편에 수록된 요동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두 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도를 제가 그림판에서 통합한 것입니다. 주의도편 요양총도와 마찬가지로 류하가 표시되어 있고 역시 쌍대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686년에 나온 광역기에 수록된 천하지 여전도 중에서 성경전도입니다. 이 지도에 류하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류하로 보이는 상부의 거류화 지역은 류하가 아니라 현 신민시 동쪽의 양식목하입니다. 이 지도 역시 쌍대자하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697년에 나온 성경여지 전도입니다. 역시 쌍대자하는 보이지 않습니다. 18세기 초에 제작된 당빌의 중국 및 그 인접지역 지도입니다. 역시 쌍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864년에 나온 성경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쌍대자가 없습니다. 1868년 이후에 제작된 만주 지도입니다. 만주 지도의 경우 쌍대자라는 지명이 보이고 그 서쪽에 남사라는 하천이 보입니다. 그러나 남사는 앞에 다른 지도에서도 보이는 하천으로서 지금의 쌍대자와는 다른 하천입니다. 이 쌍대자라는 지명 자체는 훗날 쌍대자하 명칭의 연원이 됐을 것이겠지만 지금 이 만주 지도에서는 쌍대자하 자체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870년 이후에 제작된 북양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쌍대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875년에 제작된 조선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쌍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900년에 제작된 명대 요동변장도입니다. 제작 시기가 1900년이라고 해서 1900년 당시의 지리 정보가 아닙니다. 1900년은 그 이전에 작업한 지도를 완성한 해일 뿐입니다. 명대 요동변장도에서 남사하와 요하 사이에 있는 가는 실선은 하천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교통 경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지도 역시 쌍대자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대 요동 변장도와 같은 해에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요대 만주도 역시 쌍대자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6세기부터 1900년까지 모든 고지도가 쌍대자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천이 크기가 작아서 표시 안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쌍대자는 그 단독으로도 해성어나 탕하에 준하는 비교적 큰 하천입니다. 길이가 130km입니다. 즉, 고지도를 종합해서 봤을 때 쌍대자하는 19세기 말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하천인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생긴 것일까요? 청사고 지리지 금주부 조에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광서 32년에 광령현 땅과 반사형 목창지를 나누어서 반산청을 설치하고 금주부에 예속시켰다. 분효수가 요중현 냉가구에서 서남쪽으로 들어와서 반산청 남쪽을 경유해서 바다에 들어간다. 광서 32년은 서기 1906년입니다. 반사역 목창지, 즉 반사역 목창지에 대해서 봉청통지와 황조문헌 통고의 기록을 근거한 현 반금시 대미협회 홈페이지에 설명에 따르면 청나라 순치 2년인 서기 1645년에 대릉하의 동서남쪽 지역에 목장을 설치했는데 여기서 반사역 목장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현 반사년 류가향, 태평진, 호가진, 첨수현, 신생농장, 동곽위장, 양권절 위장, 석산, 충축장 일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 반산현에 설치한 것이 반산청입니다. 청사고는 분효수가 요중현 냉가구에서 서남쪽으로 들어와서 반산청의 남쪽을 경유해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 분효수는 동쪽 방향에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반산청이 있는 현 반산현의 남쪽을 경유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이러한 하천은 지금 쌍대자하 밖에는 없습니다. 분효수란 하천명은 청사고 이전의 다른 문헌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풀면 요하에서 나뉘어진 분리된 하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에 부합하는 하천도 쌍대자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중현 냉가구는 어디일까요? 청사고는 분효수가 요중현 냉가구에서 서남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쌍대자하와 요하는 현 육간방 부근에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요중현 냉가구는 이 육간방 부근에 있었을 것입니다. 육간방 부근을 샅샅이 찾아본 결과 냉가와 붕이라는 지명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청사고의 분효수는 현 쌍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산현에 여러 목장을 관리하는 청이 설치된 때는 서기 1906년이고 분효수, 즉 지금의 쌍태자하는 서기 1906년에 이 반산청의 남쪽을 경유해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제작된 여러 고지도에는 이 하천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말에서 1906년 사이에 분효수, 즉 현 쌍태자하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뜻이 됩니다. 대체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그 곡절은 반금시 인민정부와 안산시 인민정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반산시 인민정부 홈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서기 1861년에 냉가구와 육간방에서 요하가 갈라져서 영구시와 반산시 두 방향에서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897년에는 요하가 냉가구와 육간방에서 정식으로 나뉘어져서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때 요하 수량의 60%가 반산만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1958년에 윤영성 정부가 요하를 틀어막기로 결정하고서 영구시 방향으로 흐르는 남쪽 물길을 막으면서 요하는 전부 반금만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는 안산시 인민정부 홈페이지의 설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 한풍 11년에 요하가 범람하여서 제방을 넘어서 현 반금시 쌍태자구 지역의 조구까지 흘렀습니다. 안산시 홈페이지의 이 글은 한풍 11년의 서기 연도를 1885년으로 잘못 적고 있습니다. 한풍 11년은 서기 1861년입니다. 조구는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는 도랑이나 구덩이를 뜻합니다. 즉, 이 1861년에 요하가 범람하면서 이때 현 쌍태자하의 물줄기의 기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산시 홈페이지의 이 글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에 가뭄이 들어서 요하 하구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민들이 이 냉가구 지역에서 다시 물길을 막는데 얼마 안 가서 요하 지역에 홍수가 나서 오히려 요하 하구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요동지역 통치자였던 의효산 장군, 본명 의극 당하가 주민들에게 방책을 설문하였는데 그때 안산 사람 유충랑이 요하 범람으로 만들어진 물줄기를 다시 터서 반산 방면으로 요하의 수량을 나누어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상서를 올려서 이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광서 22년 서기 1896년에 은 14만 량을 들여서 15km 길이로 수로를 파서 요하의 물길이 반사년 방향으로 흐르게 하였는데 이듬해인 1897년 7월에 이 하천이 정식으로 개통됩니다. 이 당시의 이름은 쌍태자가 아니라 가마로서 요하 수량의 5분의 3가량이 가마로 흘러가게 되면서 반대로 횡요지구라고 불리던 본래의 요하 하류역의 뻘과 무른 땅이 급속하게 마르면서 농경지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쌍태자하가 개통된 후에도 호나와 태자하의 수량 자체도 많았기 때문에 현 잉커우 지역에 때때로 수해가 발생하는데 바이두백과 쌍태자하 항목의 설명에 따르면 앞에 반금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설명과 동일하게 1958년에 지금의 육간방 일대에서 본래의 요하 물길이 빠지던 곳에 제방을 쌓아서 이곳을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본래의 요하 물길은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쌍태자하는 1897년에 비로소 정식적으로 생긴 인공하천이므로 19세기 이전의 역대 지도 그리고 1900년에 제작된 외인 목기성정의 명대 요동 변장도 등의 지도에서조차 표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대 요동 변장도는 1900년에 제작된 지도인데 요하의 물길을 보면 제가 동그라미 숫자 2와 노란색으로 표시한 물길로 현재의 요하 물길이 아니라 현재의 호나 물길과 대체로 일치하는 물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도가 1900년에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으로 이 제작년도 1900년에서 30년 전에 하천 정보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하가 범람해서 냉가구와 육간방 일대에서 요하의 물길이 서쪽으로 터져서 쌍태자하가 처음 만들어진 때는 서기 1861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1861년 이전에 요하의 물길이 현재의 물길과 거의 같은 제가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그 물길로 이미 흐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명대 요동 변장도가 담고 있는
요하의 물길이 빨간색 선이 아니라 노란색 선이므로 이 지도가 담고 있는 하천 정보는 1861년 즈음보다 훨씬 더 과거의 현장 정보라고 봐야 합니다. 자, 따라서 가장 소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서 이 물길의 변화 정보를 그 시기를 교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하의 물길 형태에 따른 그 시기 추정은 가장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또한 이 구분은 다른 고지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